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영국이 이달 중에 모든 방역 수칙을 철폐할 것이라고 보리스 존슨 총리가 밝혀 자가격리와 마스크 착용 그리고 백신 패스 등이 영국에서는 곧 사라지게 될 전망입니다. 뉴욕의 한 30대 부부가 해킹으로 도난된 비트코인을 돈 스탁한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 이 돈 스탁한 비트코인의 가치가 무려 36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잭팟을 터뜨린 한 여행객이 그런 사실을 모르고 그냥 떠났는데 카지노 측에서 이 사실을 알고 수소문해 2주 만에 그 여행객을 찾아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영국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방역 수칙을 완전히 없애는 쪽으로 지금 가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영국이 그래서 이르면 이달 2월이 끝나기 전에 코로나19와 관련한 모든 방역 규제를 철폐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어제 하원에 출석해서 총리 질의응답 시간에 방역 규제 철폐를 언급했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것보다 한 달 정도 빠르게 제한을 철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언제쯤부터 영국에서 방역 수칙이 사라지게 되나요? 네, 영국에서 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백신 패스 같은 것들은 이미 폐지가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자가격리 제도만, 그러니까 큰 것 중에서는 자가격리 제도만 남아 있는 상태였는데 이 자가격리까지 이제 이번 달 안으로 없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영국에서 크게 이 우리가 방역 수칙이 아주 상징적인 그런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영국의 그 확진자 자가격리에 관한 법적 규정이 원래 다음 달 3월 24일이 만료입니다. 근데 그때 가서 이제 더 연장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근데 연장하기는커녕 보리스 존슨 총리가 어제 하원에 출석해서 한 얘기는 이걸 이제 앞당기겠다. 그러니까 만료하는 것을 그래서 이달 안에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 매체들은 어제 하원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가 밝힌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달 하순에 영국에서는 자가격리가 완전히 끝날 것 같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원이 지금 휴회 중인데 휴회했다가 복귀하는 것이 이달 21일입니다. 그럼 복귀하게 되면 바로 하원에서 자가격리를 이제 없애는 쪽으로 이렇게 철폐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러면은 이제 코로나에 감염돼도 자가격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영국에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영국에서는 법적 규제는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가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현재의 추세가 워낙 고무적이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소세가 워낙 가파르게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역 수칙을 철폐해도 문제될 게 없다. 이런 입장을 어제 하원에 출석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총리실이 그러면 방역 수칙을 다 없애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렇게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니까 영국 총리실은 자가격리 관련법을 권장 사항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법이었단 말이에요. 네. 법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법으로 하는 것을 이제 없애지만 권장 사항으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좀 지켜라. 이제 이렇게 권장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거는 이제 강제한다는 얘기고요. 강제는 아니고 이제 시민들이 각자 알아서 판단해서 대처하라.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 총리실 대변인이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상식을 가지고 대처하면 된다. 상식을 가지고. 본인이 생각할 때 위험한 것 같으면 마스크 쓰고 가지 않으면 되고, 본인이 생각할 때 괜찮으면 마스크 벗어도 되고, 알아서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어요. 영국 총리실 대변인이 어떤 회사도 독감에 걸린 사람 보고 출근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네. 독감에 걸렸다 그러면 쉬잖아요, 보통. 네. 독감 걸린 사람이 누가 이렇게 억지로 나와서 일하게 만들지도 않고 그리고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독감에 걸리면 대부분 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커먼 센스라는 얘기죠. 상식적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몸에 이상이 있으면 자가격리를 꼭 5일이다 열흘이다 이렇게 필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할 때 필요하면 쉬면 되는 거고, 또 회사는 또 저 사람이 좀 몸이 아픈 것 같네요. 그럼 쉬게 해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하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법적인 의무, 법적인 어떤 규제를 없앤다는 거지
그런 기존의 이 방역과 관련된 부분은 각자의 커먼 센스, 상식으로 대처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 시에 즉각 자가격리에 이제 들어가야 하는 게 규정이고요. 자가격리자의 경우에는 5일, 6일차 연속으로 신속항원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으로 음성 판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걸 이제 이달 안으로 끝내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영국은 이제 마스크 착용도 이미 의무화가 아니고요. 백신 패스도 이미 의무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 안 맞고도 더 이상 영국은 확인하지 않고 뭐 모든 게 다 이제 사라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해외 여행객들이 영국을 방문할 때 네. 관련한 제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것도 이제 당연히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영국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규제도 좀 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는 11일, 그러니까 내일이네요. 내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입국자에게는 방역 규제를 완화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해서는 백신을 접종을 완료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해제해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백신 접종 완료 입국자는 출발 전이나 또는 영국에 들어온 뒤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백신을 접종했어도 영국에 들어가면 받아야 되고 또는 영국에 들어가기 전에 직전에 받은 거를 그 증명서를 가지고 가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죠. 백신만 접종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런 얘기고요. 다만 이제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입국자의 경우에는 출발 전과 도착 후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도 영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만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그런 거고 또 양성이 아니면 자가격리할 필요 없다. 그 동안에는 해외 입국자들 경우에는 뭐 양성 음성 떠나서 뭐 일정 기간 동안 격리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양성이 아니면 자가격리 필요 없다. 그러니까 입국대를 통과하면 바로 자기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달라지는 거고요. 영국 정부는 이런 조치를 취하는 이유를 팬데믹이 이제는 엔데믹으로 바뀌고 있다. 계절성 유행병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팬데믹이 아니기 때문에 영국은 이제 엔데믹으로 이제 바뀐다. 이런 얘기고요. 코로나19와 이제 함께 살기 위한 장기 전략을 이제 강조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방역 규제는 이제 풀고 법적으로 뭐 행정 명령으로 제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당분간 이 방역 수칙,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걸 개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실천할 것을 권고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붐비는 장소에서는 마스크 쓰고 본인이 네. 불안하고 그러면 마스크 쓰면 되는 거고 손을 씻고 그리고 코로나 혹시 걸린 것 같다? 그럼 검사하면 되고 테스트하면 되고 또 백신을 맞고 싶은 사람은 맞으면 되고. 네, 그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에서 비트코인을 돈 세탁하던 부부가 네. 체포가 됐다는 소식인데요. 그렇습니다. 연방법무부가 뉴욕 맨해튼에 거주하는 30대 부부를 이 비트코인 돈 세탁 혐의로 좀 기소했습니다. 체포해서 기소했는데요. 기소된 부부는 34살의 일리아 리텐슈타인 그리고 31살의 아내 헤더 모건 두 사람입니다. 비트코인 11만 9,754개. 정말 대단합니다. 비트코인 11만 9,754개에 대한 돈 세탁 공모 혐의로 이 두 사람이 이 부부가 기소가 됐고요. 리자 모나코 연방 법무부 차관은 압류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 비트코인 11만 9,754개를 압류했는데 이 정도면 역대 최대 규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역대 최대 규모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나 되는 규모의 돈 세탁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들 부부에게서 압류한 비트코인 가치가 53억 달러. 와. 53억 달러. 네. 한국 돈으로 하면 6조가 넘습니다. 6조 어마어마하네요. 3,388억 원. 예, 달하는 그런 비트코인이 압류가 된 거예요. 대단하죠. 특히 이들 부부가 이렇게 돈 세탁으로 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은 그 비트코인이 특히 이게 절도된 거예요. 그래서 더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지난 2016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6년 전에 대규모 암호화폐 거래소죠 비트피넥스가 해킹을 당했는데 그때 도난당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2016년 때 비트피넥스가 당한 그 해킹 피해로 인한 피해액이 7,100만 달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 돈으로 하면 850억 원 정도 됐는데 6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해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그대로인데 네. 가격이 6년 동안 급등해서 7,100만 달러
밸류였던 것이 지금은 53억 달러 6년 만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850억 원 정도 밸류가 지금 6조 원이 넘는 이 밸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참 대단한 이 비트코인 폭등세를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 부부가 그 돈 스탁을 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을 했다면서요. 그게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너무 그 연방법무부가 밝힌 내용을 보면요. 일단 가짜 신분을 이용해서 이들 부부가 온라인 계정을 만들었고요. 예. 돈 세탁 거래를 자동화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이구, 네. 굉장히 정교하고 치밀하게 치밀하네요. 조직적으로 범죄 저질렀고 특히 훔친 비트코인이 워낙 가치가 높으니까 한 번에 다 하면 아무래도 티가 날 수 있으니까 2천여 차례에 걸쳐서 조금씩 남편의 디지털 지갑으로 옮겼다고 그럽니다. 이 비트코인은 참 대단하죠. 2,000번, 말이 2,000번이지. 그걸 2,000번씩 나눠서 옮긴다고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노력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자동 입출금기를 통해서 수백만 달러를 꺼내서 요즘 이 시간에도 한번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죠. NFT, 마트 상품권 등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 세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뭐 수백만 달러씩 빼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런 NFT 같은 걸 구입하면서 돈 세탁을 하는 이런 수법을 사용했는데 결국은 덜미를 잡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맨하튼 연방법원은 남편인 리텐슈타인과 부인인 모건에게 각각 500만 달러, 300만 달러 보석 석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수백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지금 이제 석방돼서 재판을 이제 받게 되는 상황이고요. 법원은 이들 부부가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또 암호화폐 거래를 또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기기를 가질 수 없도록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앞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게 됐는데 그 피해자죠. 그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피넥스 측은 이 비트코인을 반환받기 위해서 연방 법무부와 협력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거 엄청난 지금 11만 개가 넘는 11만 9천 거의 12만 개 정도 되는 비트코인인데요. 53억 달러.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참 재밌습니다. 네, 그래도 어떻게 추적을 해서 그래도 그쵸. 체포를 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행이고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이런 불법적인 용도로 쓰일 수 있다. 그러는데 이렇게 기존의 어떤 그 수사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추적하는 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다는 게 이번에 또 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 황당한 일이 있었다라는 소식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 한 여행객이 잭팟을 터뜨렸는데요. 기계 오류 때문에 잭팟이 터졌는데 보통 터뜨리면 빠바방 뭐 이런 게 뜨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그게 네. 안 뜬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꽝인 줄 알고 네. 이 사람이 그냥 잭팟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라스베가스를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뒤늦게 이제 잭팟이라는 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CNN 보도를 보면 이 사람이 그 지난달 1월 8일 그 라스베가스에 갔던 애리조나에 거주하는 로버트 테일러라는 사람인데 라스베가스에서 묵었던 호텔의 카지노에서 슬롯 머신으로 좀 하다가 이 잭팟에 당첨된 겁니다. 23만 달러에 당첨됐는데 와우, 많은 돈인데요. 예,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돌아가 버렸는데 이게 결국 이제 알게 돼서 지금은 이제 다행이 된 거죠. 카지노 쪽에서는 안 알리고 그냥 슬쩍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알려줬네요. 네. 그럴 수 네. 없죠. 라스베가스에서. 그런데 이 잭팟을 터뜨렸는데 어떻게 화면에는 아무것도 안 뜰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현주 아나운서 그런 얘기 혹시 일부러 돈 안 주려고 그런 게 아닌가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카지노 측 관계자에 네. 따르면 통신 오류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슬롯 머신이 오작동해서 잭팟이 됐는데 슬롯 머신에 이렇게 터져줘야 되는데 안 터져져가지고 그냥 떠나버렸다는 거고 나중에 이게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카지노 측도 뒤늦게 알았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알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그 당사자가 떠났기 때문에 네. 줄 수가 없으니까 카지노 측이 네바다 게임 그 통제위원회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첨자 수색에 나섰다고 그럽니다. 아니 어떻게 예. 이미 떠난 당첨자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카지노의 그 CCTV 영상과 목격자 인터뷰 등을 통해 가지고 네. 그 당사자가 카지노에서 구매한 그 물품을 목록을 확인해 가지고 예. 이 사람의 그 이름과 그걸 알아낸 거죠. 그래서 어허. 네바다주 교통당국과 차량 공유업체에 신상 정보를 요청해서 애리조나 거주하는 로버트 테일러라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요. 그래서 로버트 테일러는 이미 그때는 애리조나 돌아가서 일상으로 복귀한 상태였는데 28일 날
그러니까 8일이었는데 거의 20일이니까 3주네요. 3주 만에 연락을 받고 잭팟 사실을 알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로버트 테일러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기는 라스베가스 호텔들이 이렇게까지 정직한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덕분에 이 라스베가스 카지노 산업에 대한 신뢰가 더 늘어날 것 같다. 자기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더 신뢰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 예, 사실이죠. 조만간 그 호텔로 가가지고 23만 달러 받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번에 라스베가스 갈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럼요. 23만 네. 달러 받으러 가는 거니까. 근데 이거 세금 내야 되는 거죠? 세금 내도 10만 불 네. 이상은 손에 쥘 수 있을 것 물론 같은데. 세금은 내죠. 네. 이 호텔은 참고로 예. 트리저 아일랜드라고. 트레저 오. 아일랜드. 트레저 아일랜드. 다음에 네. 여기를 가야 되겠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